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내가 외로운 국민주권 정치의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짜 국민주권 정치를 얘기하면 사실상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서로 그 전리품을 나눠 먹자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정말 많이 모이죠. 제가 그 거대 양당 정치권에서 봤던 게 어떤 저 후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큰 건설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거기 건설 업계들이 쫙 모여가지고 나눠 먹기 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보면서 저렇게 하면 차라리 대통령 되기 쉽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 주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계속 거대 양당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가 정당의 지원금 900억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선거 지원금 5천억을 없애야 된다. 그 말하면 얼마나 외로워요. 네, 차라리 선거 보조금 6천억 줘야 된다. 정당 보조금 1천억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더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그 1천억 나눠 먹을 수 있겠네. 그 5천억 나눠 먹을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정당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뭐 정당 지원금 1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한 명 좀 어떻게 해보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살면은 편하겠죠. 저도 이제 뭐 교육 공무원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편하겠죠. 저도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시골 학교 교사하면서 장작 패면서 그 씻으면서 그렇게 살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5살에 폭력배들하고 깡패들하고 그 경찰이 한패가 돼가지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그때부터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외롭게 살았습니다. 네, 15살 때부터 거의 33년째 진짜 외롭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편하게 살아라.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외로운 길이거든요. 네. 국민 주권 정치. 네. 인터넷 당 해가지고 당비 없다. 그 직책 당비, 특별 당비 해가지고 기득권 만들고 뭐 후원금 해가지고 기부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득권 만들고 그런 게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서 당비 당사 없는 인터넷 당으로 가자. 차라리 그거보다 뭐 국회의원 몇 명 잡고 그냥 우리 뭐 새로운 정당 한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정당 보조금도 끌어오고 선거 보조금도 끌어옵시다.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갖다 씁시다. 이렇게 하면 더 사람이 몰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네. 저출산 고령화 자금이 저출산 예산이 46조니까 그거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1억 9천만 원씩 돌아가니까 처음에 한 7천만 원 정도 주고 그러면은 충분한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지원하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돈 그냥 뭐 연구비 썼다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게 낫죠. 이러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오늘도 제가 그 대학교에서 그 뭐 처장 교수죠. 이제 교수인 처장과
그 팀장이 이렇게 오셨어요. 와서 이제 뭐 저한테 자문을 구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막 그 아주 혈안이 돼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예, 이제 그 대학은 이제 뭐 유학생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러 왔는데, 저는 이제 그랬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데 브로커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리고 영사들이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출입국 공무원들이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또 심지어는 대학교 직원들이 뒷돈 받고 장난치고 그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고 브로커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돈을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획 이탈도 막 생기고 불법 체류자 늘어나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이게 될 문제냐? 응?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진짜 3D 업종이라든지 또는 부족 직업군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런 거 다 막아버리면은 누가 한국에 오냐? 응? 호주에 가봐라. 호주에 가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더 비자 받기 쉽게 해줘서 시골의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또 영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졸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역이든 다양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터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다 비리로 모든 것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판부터 공무원판 개혁하지 않고서는 나라 발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2시간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제가 선량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사이비 정치인이 뭐냐? 바로 비양심적인 정치인이 사이비 정치인이다. 사이비 관료가 뭐냐? 비양심적인 관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 대부분이 사이비 관료들이었어요. 네, 진짜 훌륭한 그러한 인물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몇몇 사람 외에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로운 길인 겁니다. 예, 뭐 정몽주 선생, 정도전 선생, 뭐 정약용 선생, 저는 정씨지만 이제 유전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서산 정씨라든지 이런 그 중국계에서 들어온 정씨 말고 나머지 그 정씨들은 한자를 다르게 쓴다 할지라도 다 같은 그 정씨 집안입니다. 네, 그 기질이 유배갈 기질이에요. 다 정몽주, 정도전, 정약용 다 유배를 갔죠. 네, 유배를 갈 기질입니다. 네, 바른 소리 하고 아부 못하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국민 주권 정치,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 국민 주권 정책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경찰 검찰 싸우지 말고 통합해가지고 국민 안전 관으로 하면 되지 않냐. 경찰 검찰 국민을 감시하는 것 같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제가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 그리고 또 국민에 의한 대통령 탄핵권, 네?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권. 그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권이 가능하냐?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아니 그 비현실적인 얘기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말 못합니까? 그 말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만적의 난이 일어났어요. 만적 선생님의 노비 해방 운동인데 그 말을 못합니까? 그 세상을 꿈꿨는데 그 세상이 그 이후에 수백 년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꿈을 같이 꿔야죠.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권이 없어야 된다. 비현실적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가능한데 그들이 쥐고 그것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 그게 가능한데 기득권이 놓지 않는 거잖아요. 국민에 의한, 예? 국민에 의한 대통령 탄핵권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이 탄핵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짜고 탄핵을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놔야 된다.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국민과 함께 꾸는 꿈인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게 바로 정치다라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 주권 정책 100여 가지를 정리하면서 국민 권익금, 뭐 또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뭐 공직자들은 3년 안에 출마 못하게 한다. 또 판사 검사들은 5년 동안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한다. 이런 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정치 철학은 민본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날까지 나는 싸운다라는 것이 저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동의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진짜 비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란 바른 길로 가는 거다. 바른 길로 가는 거다. 양심에 따라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될지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비디오 업체 네. 그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네네. 좀 주시고요. 일단은 비디오 저희들이 이제 물론 많은 시청각 매체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KBS의 상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장면인데 저는 진짜로 비디오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발달에 장애를 만든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외쳤던 거예요. 외쳤는데 당시에 뭐 이런 업체들이 저를 협박을 하고 뭐 70억 손해배상을 하겠다. 아니 무슨 바른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입을 제가 물리려고 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예?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세월이 한 33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이 길이 외로운 길이다. 정말 외로운 길이고 양심에 따라서 바른 길로 가고 정치가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른 정도의 길을 걷는 게 정치인데 대부분 정도의 길을 걷지 않아요. 사이비 정치꾼들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정치인들. 예? 정치한답시고 정당한답시고 직책당비 받고 특별당비 받고 팔아먹고 정치한답시고 국민 돈 훔쳐먹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사실상 양쪽 하나를 해서 국민들 먼저 살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는 길이 참 외롭고 서러운 길입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 반드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주권 정책 100여 가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간 국민들이 깨달을 거다. 언젠간 국민들이 깨어나서 횃불을 들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국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치는 국민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도 굉장히 오늘도 바쁘게 보냈어요. 지금도 11시가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퇴근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 강의를 듣고 또 한 분 한 분 깨어나겠지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저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